자, 이번 코너의 제목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발목 찍혀서 발목 잡힌 황해. 뭔가 알듯 말듯한 그런 얘기인데 바로 황해 영화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윤정혜 기자, 네. 사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시청자분들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. 그런데 그 사건 발생하고 바로 2주 후에 똑같이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. 바로 건설업체 사장이던 이모 씨가요, 자신과 5년이나 소송전을 벌이고 있던 다른 건설업체 대표 경모 씨를 잔인하게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막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누가 살해할 만한 킬러를 좀 물색을 해달라라면서 브로커를 찾아갔는데요. 이 브로커가 찾은 킬러가 바로 중국 동포 김모 씨인 겁니다. 예. 네, 처음에는 원래 경모 씨, 저 건설업체 대표가 목표는 아니었어요. 이 경 씨 대신에 법률적인 일을 대신해주고 있던 이 소송 대리인을 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. 이 법률 대리인이 살해 바로 직전에 회사를 그만둔 걸 알고 바로 목표를 경모 씨로 돌린 겁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. 또 이 사실 소송이 5년이나 지속되고 있던 것도 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그 이모 씨의 잘못이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니까 잘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뭐 현금으로 2억 줄 테니까 소송하지 마라. 또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폭인데 너 작업해버리겠다.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일삼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해까지 하게 된 겁니다. 예, 돈이 오간 걸 보니까 3,100만 원이 입금이 되긴 했네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원래는 4천만 원이었다고 해요. 예. 원래 김모 씨한테 줄 돈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 김 씨가 굉장히 살인하기 직전에 머뭇머뭇거렸다고 합니다. 아, 굉장히 예. 고민하고 이거 살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을 끄니까 시간 끈값이라면서 500만 원을 차감을 해서 이렇게 돈을 더 적은 돈을 주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이 두 사람이 5년간 소송을 벌이면서 굉장히 감정이 악화돼 있었는데 이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동포인 김모 씨를 돈으로 청부살인을 해달라고 이제 산 거죠. 그래서 지급한 돈이 3,100만 원이고 결국엔 살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,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이 밝혀진 게 없는 거였잖아요. 예.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찰이 6개월이 지난 시간이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까? 네, 처음에 이 김모 씨, 중국동 김모 씨가 살인을 한 직후에 도망가는 CCTV를 보니까 너무 흐릿하고 작게 찍혀서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. 예.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친 곳을 따라서 CCTV를 무려 120여 대나 분석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, 처음엔. 예. 그런데 이제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 막 이제 찾고 이제 누가 범인인지 찾다 과정에서 다시 CCTV를 보기로 한 겁니다. 예, 저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. 사람이 범인인가요? 예, 맞습니다. 예. 이 도주 경로에 있는 CCTV들에 찍힌 모습들입니다. 근데 아, 처음에는 저 CCTV에서 얼굴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았었는데 너무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시 CCTV를 보게 되고 거기서 핵심 장면을 바로 포착을 합니다. 바로 발목이 찍힌 장면인데요. 예. 이 발목이 찍힌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 확실해지면서 결국 이렇게 덜미를 잡게 된 겁니다. 예. 네, 지금 저 모습인데 도대체 저런 CCTV에서 발목만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알아냈냐 살펴보니까요. 그 과정도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. 먼저 이 걸음걸이나 보폭, 또 이 걸음 속도까지 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걸음걸이였는데요.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직선으로 발을 하고 걷죠. 근데 이 범인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발 앞을 모으고 걷는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 그 발목만 보고서도 안짱다리로 걷고 보폭이나 이 속도가 이 범인과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잡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내가 범행을 성공했다,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그 의뢰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했나요? 네, 굉장히 이것도 영화 같은 방법입니다. 사실 뭐 영화 황해나 뭐 신세계라는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 김 씨가 살인을 한 바로 직후에 브로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. 이 문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. 사진 하나였습니다. 사진이요? 예. 예. 자신이 낚시를 하고 성공한, 그 낚시에 성공한 물고기를 찍은 사진을 보낸 건데요. 이른바 뭐 낚시에 성공을 했다, 고기를 낚았다라는 뜻으로 알고 보면 바로 범행에 성공을 했다는 뜻이죠. 예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암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인을 성공했다는 뜻을 보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황해에서도 중국 동포를 사서 청부살인을 하잖아요. 예. 이것도 거의 똑같은 그런 경우인데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그 역할을 맡는데 이 중국 동포 김모 씨 어떤 사람이었나요? 네,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 씨가 상당히 엘리트였습니다.
보통 영화에서는 뭐 중국 동포, 이 킬러로 고용된 중국 동포들이 뭐 그렇게 엘리트는 아닌 것으로 예.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연변에서 대학 교육까지 다 받았고요.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했을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. 단순하게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받고 싶어서 이 청부살인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도 끌고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. 처음에는 근데 이 범행 사실 은폐하려고 예. 계속 뭐 자식이 뭐 그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의 중국 말투를 비꼬길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 길어지면서 결국 범행 일체를 다 자백하게 됐습니다. 예.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면 꼭 끝에서 이렇게 결말은 잡히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번 소식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.